피카디리의 추억. 프롤로그. 추억 속의 극장.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거리에 어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여전히 가슴 한편이 두근거린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니면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진다. 피카디리 극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현대식 상업 빌딩이 서 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관은 옛 극장의 따뜻했던 붉은 벽돌 건물과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면 1970년대 겨울의 그 추운 저녁을 떠올린다. 그때 내 나이 22.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이었던 나는 매주 금요일이면 피카디리 극장을 찾았다. 당시로서는 꽤나 모던한 극장이었던 그곳에서 외국 영화들을 보는 것이 내 유일한 취미였다. 사랑은 비를 타고 로미오와 줄리엣, 가랑과 함께 사라지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던 시절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아니, 정확히는 만났다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조차 제대로 묻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짧은 만남들이, 그 어색하면서도 달콤했던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지금도 라디오에서 올드팝이 흘러나올 때면, 특히 카펜터스의 클로스 투 유가 나올 때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떠올린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가 즐겨 입던 하늘색 목도리까지. 오늘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회상한다. 첫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만났을 때보다 헤어진 후에 더 선명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것 말이다. 1장. 1974년 12월의 만남. 그날따라 유독 추웠다. 12월 중순의 서울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깔려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움츠린 어깨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두꺼운 코트깃을 세우고 피카디리 극장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상영작은 러브스토리였다. 이미 두 번째 관람이었지만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표를 끊었다. 알리 맥그로와 라이언 오닐의 애절한 러브스토리에 빠져있던 시절이었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로비에서 팝콘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선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색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긴 머리를 뒤로 곱게 넘긴 모습이 어쩐지 영화 속 여주인공 같았다. 팝콘 큰 것 하나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았다. 맑으면서도 차분한 음색이었다. 팝콘을 받으며 그녀가 잠깐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죄송해요.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은 것이 우리의 첫 대화였다. 그녀는 다시 앞을 향했고 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다. 팝콘을 산 후 극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나와 같은 줄에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다. 영화가 시작되고 어둠 속에서 나는 몇 번인가 그녀 쪽을 힐끗 보았다. 스크린의 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에서 그녀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다. 나 역시 이미 두 번째 관람임에도 불구하고 코끝이 시큰해졌다. 어쩐지 그녀와 함께 보는 러브스토리는 처음 볼 때보다 더욱 애절하게 느껴졌다.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영화 어떠셨어요? 정말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영화네요. 두 번째 보는 건데도 또 울었어요. 저도 두 번째예요. 그런데 처음 볼 때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극장을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명동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캐럴이 흘러나오는 상점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내가 용기 내어 물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혼자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근처 다방에 들어갔다. 따뜻한 실내와 커피 향기, 그리고 낮은 음량의 팝송이 어우러진 아늑한 분위기였다.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편해졌다.
저는 외국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로맨스 영화를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매주 피카디리에 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도 자주 가는데 그동안 못 뵀나 봐요. 아마 시간이 달랐나 봐요. 저는 보통 금요일 저녁에 가거든요. 저도 금요일을 좋아해요. 일주일의 피로를 영화로 푸는 거죠. 이상하게도 우리는 금세 통했다. 좋아하는 영화 장르, 음악 취향, 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시계를 본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집이 어디세요?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다방을 나서며 우리는 잠깐 망설였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서로에게서 느껴졌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피카디리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저도 금요일에 자주 가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름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헤어졌다. 하지만 다음 금요일에 대한 은밀한 기대를 품고서 말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하늘색 목도리의 촉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장. 편지와 음악이 있는 시간. 그 다음 금요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피카디리 극장에 도착했다. 혹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극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드디어 하늘색 목도리를 두른 그녀를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정말 오셨네요. 우리는 서로 만난 것이 우연인 것처럼 연기했지만 사실은 둘 다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상영작은 이별의 아침이었다. 프랑스 영화였는데 자막을 읽으면서도 그녀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때때로 서로를 의식하며 미소를 나누었다. 영화 후에는 자연스럽게 같은 다방으로 향했다. 이제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네, 무엇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참 신기해요.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운명 같은 거죠. 운명이라 좋은 말이네요. 그때 다방에서 카펜터스의 클로스 투 유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동시에 귀를 기울였다. 혹시 이 노래 좋아하세요? 네, 정말 좋아해요.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저도요. 특히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그리운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런데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이름보다는 그냥 이렇게 미소를 지었다. 부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요. 그래요? 대신 서로 편지를 써요. 이름 대신 당신이라고 하면서요. 참으로 독특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뭔가 로맨틱하고 신비로웠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전해드리죠? 피카디리 극장 매표소 아저씨에게 부탁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편지를 쓰던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당신에게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함께 본 것도 다방에서 나눈 대화도 모두 꿈 같았어요.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카펜터스의 앨범을 하나 샀습니다. 듣고 있으니 정말 당신 말이 맞네요.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예요. 다음 금요일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녀의 첫 편지는 더욱 놀라웠다. 나도 그녀에게 답장을 썼다. 당신에게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어요. 카펜터스 앨범을 사셨다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당신이 추천해 주신 러브스토리 소설책을 샀습니다. 영화보다 더 자세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가끔 길을 걸으면서도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해요. 이런 마음이 사랑인 걸까요? 항상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로의 취향, 생각, 일상에 대해 나누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고 했고 나는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좋아하는 작가, 음악,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로 편지는 점점 길어졌다. 매주 금요일은 우리만의 특별한 날이 되었다. 영화를 보고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때로는 함께 레코드 가게에 들러 음악을 고르기도 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실명은 모른 채였다. 그것이 우리만의 규칙이었고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면 지금 이 마법이 깨질 것 같다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 너무 완벽해서. 그렇죠? 이름이 없으니까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인 거죠. 눈이 내리던 어느 금요일 우리는 명동거리를 함께 걸었다. 하얀 눈이 그녀의 하늘색 목도리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아름다워요. 내가 중얼거렸다. 눈이요? 당신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장갑을 낀 채였지만 그 온기는 지금도 생생하다. 3장 1975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의 만남은 이제 3달째 접어들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의 만남은 일상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다. 그해 1월 첫 번째 금요일, 그녀는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새해 선물이에요. 포장을 뜯어보니 수첩이었다. 예쁜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장식된 것이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나중에 추억이 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나는 카펜터스의 새 앨범을 선물했다. 플리즈 미스터 포스트맨이 수록된 앨범이었다.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 노래도 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센스 있는 선물이네요. 그날부터 나는 정말로 수첩에 우리의 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함께 본 영화 제목, 나눈 대화의 내용, 그녀의 표정이나 작은 습관들까지. 1월 10일, 대부를 함께 봤다. 처음에는 너무 폭력적이라며 걱정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봤다. 영화는 역시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했다. 1월 17일, 극장 가는 길에 눈사람을 만들자고 했더니 정말 좋아했다. 어린아이처럼 웃는 모습이 예뻤다. 1월 24일, 편지에서 시를 써서 보냈다.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좋아한다고 했다. 문학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2월이 되면서 우리는 영화 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덕수궁을 산책하기도 하고 중앙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창경원을 함께 거닐었다. 아직은 쌀쌀했지만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날이었다. 봄이 오면 벚꽃을 함께 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좋아요.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가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했다. 그런 유치한 행동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3월이 되자 그녀의 편지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다. 평소보다 짧아지고 어쩐지 마음에 무언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다. 당신에게 요즘 복잡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가족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할 것이 많아져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도 당신을 만나는 금요일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항상 고마운 당신에게.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깊이 묻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더욱 다정하게 대했다. 그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찾아서 추천해주고 따뜻한 차를 더 자주 사주었다. 4월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에서 우리는 약속했던 꽃 구경을 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인스탈로 카메라로 찍은 흑백 사진들. 그 사진들 속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들을 평생 간직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하지만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5월이 되자 그녀의 편지는 더욱 짧아졌고 만남도 불규칙해졌다. 어떤 주에는 피카디리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당신에게 미안해요. 요즘 정말 바쁜 일들이 많아져서 제 시간에 갈 수가 없네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항상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기다렸다. 그녀를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다. 사장 이별의 징조. 5월 말.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언제나 밝고 활기찬 표정이었는데 그날은 어쩐지 침울해 보였다. 하늘색 목도리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오늘은 목도리를 안 하셨네요. 아, 날씨가 따뜻해져서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목도리는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었다. 밝고 경쾌한 뮤지컬이었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즐거워하지 않았다. 영화가 끝난 후 다방에서 마주 앉았는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먼저 물었다. 당신, 저에게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요? 제 이름이나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궁금하죠. 하지만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뭐요? 아마 곧 말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어디 가실 일이라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로요? 얼마나 오랫동안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그녀는 말을 머뭇거렸다. 그날 헤어질 때 그녀는 평소와 다른 인사를 했다. 당신 저를 잊지 말아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요. 6월 첫 금요일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표소 아저씨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어봤지만 없다고 했다. 둘째 주도 마찬가지였다. 그제서야 나는 심각성을 깨달았다. 셋째 주 금요일. 나는 하루 종일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기다렸다. 혹시 늦게라도 올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그날 저녁 늦게 매표소 아저씨가 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거 당신 거 맞죠? 오늘 아침에 누군가 놓고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몇 번을 썼다가 찢었는지 몰라요. 갑작스럽지만 저는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가족 사정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셨고 제가 가족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피카디리에서, 다방에서, 벚꽃 아래에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제 진짜 이름을 말해드릴게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런 이별은 상상도 못했다. 언제 돌아올지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른 채 그녀는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카펜터스의 클로스 투 유를 들으며 울었다. 5장. 잃어버린 시간들. 1975년 여름은 유독 길고 무더웠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피카디리를 찾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늘색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녀 없는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며 공허함을 달랬다. 로키, 택시 드라이버, 올 더 프레지던츠맨. 좋은 영화들이 계속 개봉되었지만 그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영화는 반쪽짜리 즐거움일 뿐이었다. 1976년 봄, 여의도 벚꽃 축제 시즌이 되었다. 작년에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걸었다. 벚꽃은 작년과 똑같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다. 출판사에서의 일은 바빠졌다. 승진도 하고 담당하는 책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했다. 동료들이 소개해주는 여자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1977년, 1978년.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30이 되었고 사회에서의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금요일이면 피카디리를 찾았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1980년대가 되자 피카디리 극장도 변화를 겪었다. 시설이 현대화되고 상영하는 영화들도 달라졌다.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같은 블록버스터들이 줄을 이뤘다. 어느 날 극장에서 나오다가 한 젊은 커플을 보았다.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여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에게 기대어 걸었다. 순간 예전 그녀와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결혼했을까? 아이들도 있을까? 아직도 영화를 좋아할까? 카펜터스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나를 생각할까? 1985년 나는 40이 되었다. 주변에서는 결혼을 재촉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녀를 잊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해진 것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피카디리 극장이 폐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30년간 명동의 상징이었던 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마지막 날 나는 그곳에서 마지막 영화를 봤다. 백투 더 퓨처였다.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를 보면서 나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1974년 12월로 극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나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0년 넘게 그녀를 기다렸던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도 없었다. 피카디리가 있던 자리에는 곧 다른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세월이 흘러 1990년대가 되었다. 나는 중년이 되었고 출판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면 아직도 결혼 안 했냐? 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대수롭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독서, 음악 감상, 가끔씩 혼자 하는 여행. 그녀와의 추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2000년이 되었을 때 나는 55이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다. 소중한 추억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사람들은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손편지의 감성을 그리워했다. 그 무렵 나는 우연히 옛 수첩을 발견했다. 그녀가 선물해준 그 수첩.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 사이에는 우리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1월 10일. 대부를 함께 봤다. 1월 17일. 눈사람을 만들었다. 4월 15일. 여의도 벚꽃 축제. 수첩을 읽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때의 감정을 되살렸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다. 6장. 우연한 재회. 2010년 나는 65이 되어 출판사에서 은퇴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명동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추억의 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인테리어는 1970년대 분위기로 꾸몄다. 오래된 LP판들, 빈티지 가구들, 그리고 벽에는 옛 영화 포스터들을 걸었다. 특히 러브스토리 이별의 아침, 사운드 오브 뮤직 포스터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 음악은 주로 1970년대에서 80년대 팝송을 틀었다. 카펜터스, 비틀즈, 사이먼 앤 가펑클. 그 시절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노래들이었다. 카페를 연 지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었다.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카페가 된 것이다. 어느 가을날 오후 평소와 같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건네면서 그 여성을 자세히 보았다. 어쩐지 낯익은 느낌이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고 특히 눈가의 주름이 예전에 자주 웃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로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음색은 여전히 기억 속의 그것과 같았다. 커피를 내려주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녀는 카페를 둘러보며 벽의 포스터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이 영화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녀가 러브 스토리 포스터를 보며 말했다. 좋아하셨어요? 네, 젊었을 때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이 영화는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 그녀일까? 혹시 피카디리 극장에서 보셨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를 다시 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 극장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때 카페에서 카펜터스의 클로스 투 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다. 설마, 당신, 혹시, 우리는 동시에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정말 당신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예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40년 만의 재회였다. 둘 다 나이가 들어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 앉았다. 나도 마음이 폭받쳐 올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이 카페를 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이제야 물어보네요. 성함이 뭐예요? 김미영이에요. 당신은요? 박준호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다. 미영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결혼했어요. 아이 둘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죠.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서울 살고 있는 딸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쭉 혼자 살았어요. 정말요? 왜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을 잊지 못해서였나 봐요. 그 말에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 드리고.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40년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때의 추억들을 다시 되새겼다. 7장.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미영 씨는 매주 카페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의 편안함을 되찾았다. 당신 정말 40년 동안 저를 기다리셨어요? 어느 날 미영 씨가 물었다. 기다렸다기보다는 마음 한편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가끔 당신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카펜터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랬어요. 그 노래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떠올랐어요. 겨울이 되자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 시작했다. 40년 전처럼 말이다. 물론 이제는 피카디리가 아닌 다른 영화관에서였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안다는 것 정도네요.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나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미영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어 볼까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녀는 한참을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40년 늦은 연애를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사랑보다는 차분하고 성숙했지만 그 진정성은 오히려 더 깊었다. 봄이 되자 우리는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다. 40년 전 그때처럼. 그때는 젊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좋네요. 미영 씨가 말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현재를 즐기면 되니까. 맞는 말이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의 압박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그저 서로와 함께하는 현재만 있을 뿐이었다. 여름에는 함께 부산 여행을 갔다. 미영 씨의 고향이었다. 여기가 제가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조용한 해변 마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고 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울에 남았다면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의 선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가을이 되자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했지만, 우리는 상관없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함께 살아야죠.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다. 젊었을 때는 꿈만 꾸었던 여행이었다. 파리에서 이별의 아침의 배경이 된 곳들을 둘러보고 런던에서는 비틀즈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영 씨가 샌느 강변에서 물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서툴고 어렸을 거예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돌아와서 우리는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미영 씨는 디저트를 만들고 나는 커피를 내렸다. 단골 손님들은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했다.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마치 영화 같아요. 40년 만에 재회라니 운명이 따로 있네요.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우리는 부부가 되어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며 추억에 잠겼다. 에필로그. 그 영원한 첫사랑. 2023년 겨울,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다. 피카디리가 있던 자리 말이다. 이제는 미영 씨와 함께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네, 1974년 12월이었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가까워 오네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하다. 아니,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 당신 후회 안 해요? 40년을 혼자 지내신 건? 전혀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더 소중한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름도 모른 채 편지로만 소통했다는 것을, 40년을 기다렸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진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카페에는 여전히 1970년대 음악이 흘러나온다. 카펜터스의 클로스 투 유가 나올 때마다 미영 씨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때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죠? 네, 지금도 좋아해요.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젊은 연인들이 카페에 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첫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아요. 다만 모양을 바꿔서 우리 곁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어떤 이는 이별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우리처럼 다시 만나기도 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첫사랑은 항상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다. 오늘도 카페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온다. 미영 씨는 부엌에서 케이크를 굽고 있고, 나는 단골 손님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1974년 그 겨울처럼. 여보, 눈 와요. 미영 씨가 부엌에서 소리친다. 그러네요. 그때 생각나네요. 첫 만남 말이에요.
네, 그때도 이렇게 추웠죠. 나는 창가로 다가가 눈 내리는 명동 거리를 바라본다. 50년 전 그 청년의 마음으로 첫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추억으로, 그리고 운이 좋다면 우리처럼 새로운 시작으로. 피카디리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첫사랑들이 그렇듯이 이 이야기는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첫사랑의 기억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 기다림의 의미,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피카디리 극장은 실제로 존재했던 명동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그 시절의 순수했던 사랑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이름도 묻지 않은 채 사랑했던 그 시절의 로맨스 말입니다. 모든 첫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기억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